미국과 중국을 흔히 G2라고 하죠. 라이벌이란 얘기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라이벌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은 아마 중국과 더불어 G2라고 하면 웃을 겁니다. 저도 웃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못 되니까요. 한때 친중파들이 중국이 미국을 딸 거라고, 아니 따라잡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생각했죠. 미국을 이긴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어땠습니까? 이기길 바랐겠지만 그러나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투자는 미국에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키신저가 중국을 러시아와 대립시켜서 러시아를 무너뜨리려고 중국을 키운 거죠. 중국의 8알은 미국이 키운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러시아가 스스로 무너지자 중국과 대립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승부는 거의 끝난 셈이죠. 자, 한 5년 잡을 것도 없이 작년과 올해 어디다 투자한 사람이 떴을까요? 중국에 투자한 사람 있습니까? 중학개미들 없을 겁니다. 거의 젊은 사람은.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들 홍콩에 투자해가지고 이해를 쓰던가요? 통곡소리 났잖아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가지고. 이 키신저 작품인 어찌 보면 만들어진 종이 호랑이, 그 중국을 믿었다가 다친 사람들 많죠. 모든 걸 떠나 이야기하자고요. 경제다, 국방이다, 문화다, 역사다 이야기하자면 참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말해서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라.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랬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람은 중국으로 보내라 그럽니까? 중국으로 유학 보낸 사람들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60대들, 70대들 중에 자녀를 중국으로 유학 보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별 재미없죠 지금은. 미국으로 가라고 하죠 지금도. 당신은 아니면 당신 자녀는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자, 젠슨 황, 엔비디아 유명하죠.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올랐다 내렸다 애플과 더불어 경쟁하는 사람 젠슨 황 어디 출신입니까? 대만 출신이에요. 대만 젠슨 황이. 자, 엔비디아 창업한 젠슨 황은 대만 사람이고 그 부모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 코밑에서 왜 9살 때 젠슨 황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갔을까요? 아무리 봐도 홍콩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니까 그래요. 만일 그 사람들이 중국을 선택해가지고 중국도 이민정책 쓰고 외국인 정착시키잖아요. 젠슨 황이 됐을까요 오늘에? 황인훈인가 그러던데 중국에서 황인훈 이름 쓰면서 오늘날 같은 영화를 누리겠냐고요. 어림없죠. 부모가 다 중국인이었지만 자기는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9살까지 대만에서 살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오늘의 엔비디아를 이루고 세계 최고의 부자에 등극하기도 했던 거죠. 중국에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아니 중국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알리바바의 마윈마저도 중국 정부에 대해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쓴소리 한다고 공동부유, 이른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같이 잘 살자 그런 이야기죠. 말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야당에 많이 있는 그 시민단체 출신들, 운동권 출신들 같이 잘 살자고 하죠. 근데 같이 잘 살자고 하면서 사실 어때요? 공산당만 잘 살잖아요.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 말을 속이려니까 선동하고 조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젠순왕 부모는 중국 선택 안 했다니까요. 알리바바는 중국 그 플랫폼으로서 성공했지만 중국에 쓴소리 했다가 얼굴도 못 내밀었잖아요. 그래서 그 근황을 알 수도 없었어요. 2, 3년 동안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도 근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중국은 국제적으로 성공한 국내 인마저도 탄압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이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처럼 남아공에서 캐나다 걸쳐서 미국으로 간 이 테슬라 일꾼 머스크 같은 사람이 살아남겠냐고요. 그 다혈질, 그 속에 있는 말 다 쏟는 뒤끝 있는, 어찌 보면 말하고 이루잖아요. 그 머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중국은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중국에 이민정책이 있지만 정착 외국인도 100만 안팎 있지만 또 소수민족 뭐 50만 명이나 되는, 아니 50개나 되는 그 소수민족 포용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배타적 지배를 하고 있지. 특히 위구르 지역에 있는 그 위구르족들 보세요. 신장 위구르. 얼마나 인권 탄압도 많이 하고 국제적으로 그 인권이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슬람 섬기고 그 다음에 상당히 과격하다 그렇게 나오니까 어찌 보면 인종 말살을 하려고는 인권 탄압을 하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왜 그렇게 적이 많냐? 국내에도 많지만 국외에도 많아요. 국외에도. 자, 중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가 한 15개 내외라고 합니다. 15개 내외. 그런데 러시아를 포함해서 북한까지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지내는 그 국경 맞댄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아니면 국내에서 그 50 소수민족은 말할 것도 없이 외국에서 이렇게 와서 정착한 사람까지 내외에 중국 정부에 불만 안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한족이 뭐 90%라고 하지만 한족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이 역사적으로 내란 때문에 분란 때문에 망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있고 외침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금도 국경 맞댄 15나라와 으르렁거리고 국내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윈 같은 사람 하나 포용할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인구는 뭐 14억이나 15억이나 되지만 옛날 황제라고 시진핑이 하지만 그 잘난 사람 하나도 포용하면서 이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나 이념이나 이것저것을 떠나서 그런 나라예요, 중국이. 그런데 그 중국이 미국과 대결을 한다고요? 이민의 나라. 이렇게 그 남아공 거쳐서 캐나다,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 대만에서 온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이 가장 세계 최고의 부자, 미국의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도 일부러 끌어내리잖아요. 물론 견제하고, 물론 그 애플이, 그러나 애플도 누가 일컫습니까? 이민 2세가 일군 거예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나서 그 이를테면 양아버지 밑에, 양부모 밑에 들어간 스티브 잡스가 일군 거 아닙니까? 애플. 이렇게 이민자, 이민 2세가 이룩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본래 그 영국인들이 이렇게 그 청교도 정착하면서 이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민 정책이 엄청나게 뭐랄까 그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그릇과 그릇의 품질과 담기는 그 내용물이나 이것저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의 적수도 못 돼요. 그릇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해리스 같은 사람 어땠습니까? 해리스는 그 자메이카 아버지, 흑인 아버지와 인도 황인 어머니 사이에서 났는데 이번에 대선에 나갔잖아요. 그렇게 포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찌 보면 강한 거예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없고 아예 그 중국에 충성한다고 해도 외국 출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나온 이 머스크나 젠스왕 같은 사람, 중국에서 그런 사람 나왔냐고요. 그런 사람 나오기는커녕 아까도 봤듯이 마오인 같이 국내인도 탄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찌 보면 일로매진하니까 단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속담에서는, 중국 속담에서 그러잖아요. 바다는 실개천 물도 거절하지 않는다. 모든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용하기 때문에 바다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때요? 바다가 아니라 또 다른 바다, 마윈 같은 사람을 대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해요. 경쟁 없이. 속으로는 골마 있어도, 불만 있으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 있어도. 마윈처럼 얘기했다가는 당하니까. 그런데 무슨 야당 대표가 CSA 하면 된다고 하고, 현실인식이 이렇게 빈곤해가지고 대통령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 일본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중국은, 미국은커녕 일본에게도 오전 5패 했어요. 오전 5패. 원나라 2번 일본 침공했으나 실패했잖아요. 2패. 그 다음에 아편전쟁 1840년이던가요? 이때는 영국한테 2번이나 참패했죠. 북경까지 유린당했잖아요. 영국에서 군함 몇 척 가지고 왔는데 박살났잖아요. 이렇게 원정한다는 것은, 전쟁론으로 이야기하면 뭐 어때요? 원정군을 맞이해서 방어하는 것은 3배 내지 5배가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진짜 잘 구축해서 고지에서 쳐들어오는 사람 방어하는 것은 한 사람이 지키더라도 5사람이 정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군함 몇 척한테 박살났죠. 청나라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식도 못했어요. 조선에서는. 감히 중국을 넘보는 나라가 어디가.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있어도 믿지도 않았다고 했지 보면.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청일전쟁 역시. 청일전쟁도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면 청나라가 이긴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특히 양반 사대부들 중에 깬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나 박살났잖아요. 그 뒤에 만주사변 중일전쟁에서도 일본한테 3번이나 깨졌잖아요. 일본이 2번이나 막아냈으니까 원나라도 진셈이고, 오전 5패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그냥 일본 키워서 지금 자위대라 그렇지, 전시로 전환하면은, 전시국으로 전환하면은 금방 중국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인구가 많아서 중동 다른 나라 상대에서 이깁니까? 일본이 만주사변 때나 중일전쟁 때, 청일전쟁 때 인구가 많아서 중국을 이겼습니까? 그렇게 어찌 보면 중국은 우리가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과대평가해가지고 한 3일이면 끝난다고 하고, 적어도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하는 우크라이나와 전력을 비교하면 뭐 큰 차이가 물론 나죠. 그러나 우리 인식은 더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뭐 3일 천하면 7일 천하면 끝난다고? 7일 천하로? 그렇게 안 됐잖아요. 지금 3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어찌 보면 200년 동안 중국은 서구한테 시달렸어요. 아편전쟁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우리가 중국한테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중파들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떠들더니, 5년 전에는 좀 조용해지더니 요새는 뭐 친중파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냉정하게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당신 자녀는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저는 미국으로 보내요. 기간은. 중국으로 안 보내요.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중국과 미국 중에 선택을 하면 말할 것 없이 미국 선택하죠. 체제가 공산주의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내외적으로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중국.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중국을 바라볼 때는 아마 웃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군함 한 척이 대만과 대만 해협이든가 그리 가면서 그냥 발 위에 딱 함정이 올려놓고 중국 배 이렇게 바라보는데, 야, 너들 가냐? 나 이렇게 낮잠 자고 있다. 한마디로 우습게 본 거죠. 그게 바로 미국이 중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큰 코 다치는 수도 있나? 지금은 다르다? 그럴 수는 물론 있긴 있죠. 그러나 역사적 차트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뻥쟁이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들
통계 같은 거 윤색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사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조작해서 그거 절반 정도도 못 믿는다고 할 정도잖아요. 만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국 책 같은 거 읽어보면 미국인들은 그 중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키신저나 이런 사람들이 역시 제대로 알았는데 이제 그들이 체제가 좀 변해서 민주화 대리라고 생각했던 뭐 착각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대립이라기보다도 이제 아마 트럼프 등장하면은 좀 곤욕 치를 거예요. 중국 좀 알아듣기는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 예, 아무튼 우리를 둘러싼 이 강대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19세기부터 그걸 놓치는 바람에 우왕좌왕했잖아요. 제대로 해양 세력과 이 대륙 세력의 그 힘에 대해서 누가 센가? 또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가, 변화하는가, 이런 걸 잘 알자는 차원에서 그 미중이 G2라고 하는데 기울어진 G2다. 그리고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그 담는 그릇의 크기가, 품질이 어디가 나은가 하는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 자유죠. 그러나 그걸 제대로 판단 못하면 우리가 구한말 때 당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당할 수 있습니까? 당장 주식 투자만 해도 뭐 2, 3년 갈 것 없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 죽 썼죠. 쪽박 찼죠.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 대개는 대박이 났죠. 예, 감사합니다.